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가 길어서 공부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와서 굉장히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타이밍입니다. 좋은 주식도 좋은 타이밍이 있고 좋은 주식도 나쁜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주식도 좋은 타이밍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주식이 나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매매자,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주식시장에 왔을 때 경험하게 되는 차트죠. 모든 차트는 이동평균선 위주로 설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동평균선 말고도 봉의 모습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동평균선도 어디인가를 내가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변동성 위주로 하는 단기 매매자인지 추세를 위주로 하는 중장기 스윙을 원하는 사람인지 차트에 대한 정배열이나 역배열이 상관없고 가치에 대한 저평가 부근에 사서 가치를 찾아가는 때에 매도를 하는 가치 투자자인지 각자의 전략과 성향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공통적인 거 따지자면 모든 주식에는 중장기적 이평선을 설정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차트상에서는 61선, 121선, 241선 이렇게 세 가지 이동평균선만 살려놨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61선도 빼고 보면 6개월 선인 121선과 1년 선인 241선을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어때 보이나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은 이 시기 2024년 10월 더 빠르게는 9월달부터 중장기 이평선이 데드크로스의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는 딱히 안 하겠죠. 이런 구간에 갖고 있겠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 그냥 아무거나 찍어봐도 현대차도 다 지우고 보면 여기서 역배열이 진행된 거고 똑같은 이동평균선이 여기선 정배열이 진행된 걸 겁니다. 그쵸? 그럼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 이 자리를 좋은 타이밍, 이 자리를 나쁜 타이밍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2차원적으로 또 이야기해 볼까요? 좋은 타이밍을 준비해야 되는 이 앞쪽에 이런 구간들, 나쁜 타이밍을 준비해야 되는 앞쪽에 이런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전체로는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요만큼의 박스권의 구간이 있을 겁니다. 모든 종목에는 지금과처럼 좋은 타이밍과 나쁜 타이밍으로 구획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과거의 위치를 조금 더 열어두고 멀리서 봤을 때 121선과 241선을 두껍게 표시하니까 이제 박스를 치기 용이해졌죠? 여기부터 하나, 여기부터 둘, 여기부터 셋 이렇게 우리들한테 유리한 자리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리한 자리에 좋은 타이밍, 유리한 종목이 나빠지는 타이밍, 유리해지는 타이밍, 나빠지는 타이밍, 유리해지는 타이밍, 나빠지는 타이밍. 멀리서 보면 이렇게 확연하게 알겠어. 매수에 대한 자리와 매도에 대한 자리를 어느 정도 알겠어. 근데 왜 그 당시가 되면 나는 매수 매도에 대한 판단이 자꾸 반대로 매매하게 될까?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죠? 한번 이때 당시로 가볼까요? 천천히 매기가 하나도 없어서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인데 정배열이 조금씩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직도 이 정도의 에너지라면 이때 당시에 이 종목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강한 시장의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겠죠. 그쪽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시간에 다른 쪽에선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놓치지만 않으면 되겠죠. 이 자리를 찾아낼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사용하고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이렇게 추세가 좋았으니까 모두들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함부로 매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장기가 깨지고 나 이제 역배열로 들어섭니다 라는 신호를 계속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물타기가 들어가면서 잘 추이를 끌고 왔던 거를 매도를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또 역배열이니까 우리 보지 않는데 역배열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자들은 심리적으로 평단을 낮춰야 되는 물타기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저희한테는 없는 구간인데 아직은 차트에 대한 개념이 크게 정립이 안 된 분들은 여기가 물타기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정배열이 되는 초입에 매도를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여기서 진행한 사람은 중장기가 크게 깨지는 자리까지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건데 그쵸?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큰 변동성이 왔다 갔다 걸리는 자리가 있을 텐데 이 봉의 하나하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잡지 말고 그 봉 뒤에 표시되어 있는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추세에 대한 끝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아니면 주위에 어떤 말이 들려서 매도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매도에 대한 결정을 내려서 크게 움직일 수 있던 추세의 종목을 중간에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쌉니다. 싸죠. 하지만 중장기는 역배열이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예측을 해본다면 241선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내려갈 거고요. 121선은 앞쪽의 기울기보다 한 단계 낮아진 기울기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다 주가가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해주면 한 단계 더 낮은 기울기로 움직일 거고요. 마치 이 구간처럼. 그쵸? 아직도 이런 자리를 밟아나가야 되는 절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어야겠죠. 또 어떤 거 볼까요?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을 한번 볼까요? 펩트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역사적 신고가가 뚫리고 추가 상승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자리에 네모칸 박스를 그려낼 수 있겠죠. 모든 게 정상적인 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보면은 힘들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중장기를 보면은 V자의 왼쪽만 버리고 오른쪽이 생성되면 여전히 중장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힘들이 같이 살아나는 구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조정이 들어가고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얼추 들어갔지만 중장기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큰 축의 V자의 왼쪽을 버리고 이 양봉이 뜬 오른쪽부터 대응했다면 이 추세를 그대로 먹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주가가 여기가 끝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언젠간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일 거고요. 주가는 그동안에 121선은 이런 기울기로 올라가 줄 거고 241선도 이런 기울기로 올라가 줄 겁니다. 언젠가 만나겠죠. 언젠가 만날 겁니다. 그런 구간이 차트적인 부분에서 나오던지 아니면 재료적인 측면에서 재료가 소진되면서 나오던지 그런 구간에 매도에 대한 기준을 삼아놓고 그때 가서 분할 매도를 실행하는 거죠. 아직은 그런 데이터가 없죠. 과거의 종목을 봐도 똑같을 겁니다. 카카오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코로나가 일어나고 큰 상승을 한 이후에 이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런 조정이나 여러 가지 변동성에 기준을 삼았던 사람들은 이 뒤에 중장기가 여전히 살아있던 걸 보지 못하고 추세를 얼추 다 먹지 못하고 매도하는 실수도 범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꼭 다시 사기 마련이죠. 근데 나쁜 타이밍에. 우리가 펩트론이 여긴지 모릅니다. 차영에서 본다면 언젠간 이런 식으로 중장기선을 항상 치고 내려가는 신호가 어딘가에선 형성이 되겠죠. 그때 고민에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한 종목들 많죠. 현대, 로템 계속 따라 올라올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언젠간 만날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따라 올라올 겁니다. 언젠간 만날 겁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큰 축의 방향성은 하루하루의 변동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선의 현재 주가와의 고점 부근에서의 만남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분할 매도의 시점을 얼추 이렇게 한 번이 타이밍이 지나가면 모든 종목 어떤 걸 가져와도 큰 축의 방향성이 좀 보이기 마련이죠. 20년도와 21년도 하이닉스가 그때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데드, 골든, 데드, 골든, 데드, 골든, 바로 데드, 골든 하고 현재까지 이어진 추세에서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만나고 지지받고 만나고 지지받고 하면서 우리는 하이닉스가 앞으로 실적도 잘 나오고 HBM도 어떻게 될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구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벌써 위쪽 에너지에서 중장기를 만난 자리까지 신호들이 일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래 성장 가능성, 미래 사업이니까 현재 주가가 이런 상태이면 나는 다 이겨내고 더 좋아질 거니까 그냥 갈 거야 라는 나의 마음과 시장에서 보여주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어디를 선택할 거냐의 문제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분할로 개념을 취하니까
얼추 신호대로 분할하더라도 남아있는 물량이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펼쳐졌을 때 일부의 수익과 추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현실적인 매매에서는 심리적인 생각 때문에 매수나 매도에 대한 판단이 특정한 종목에서 어딘가 내려질 때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분할에 대한 개념으로 일부를 행동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추세의 힘으로 더 강해지면 더 사들어가고 약해지면 더 분할해 나가서 매도해 나가면서 시장 데이터대로 행동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조금 원칙적이고 확률적이고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휴에 오늘 말씀드린 그냥 큰 축의 개념을 하나 대입해서 모든 종목을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1등인 알테오젠 중장기적인 기조가 돌아서 121선을 터치하고 밀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241선과 옆으로 횡보하는 121선이 만나는 이런 신호도 앞으로 발생할 것 같고요. 그러다가 다시 강해지거나 다시 약해지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하겠지만 누군가는 이런 봉 하루하루의 움직임과 중장기에 대한 자리를 보면서 기계적인 매수 매도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이 그림의 핵심은 좋은 주식의 좋은 타이밍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했더니 아니었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기준. 좋은 주식의 나쁜 타이밍. 잘 가다가 떨어져서 나는 눌림목이라 판단하고 샀는데 눌림목이 아니더라. 이런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하에 심리가 아닌 데이터대로 행동했을 때 중심을 잡고 쭉 추세를 아니면 나빠지면 중심을 잡고 쭉 익절을 이런 식으로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 남은 기간 동안에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차트에 분석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짧게 끝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